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러입니다. 챗GPT가 출시 단 5일 만에 사용자 100만 명, 2달 만에 1억 명을 돌파했다는 건 널리 회자되고 있는 통계죠.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한 서비스라는 타이틀을 얻은 챗GPT의 등장 이후로 AI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이러한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고 소식도 쌓여가면서 기술 자체와 대중들과의 벽이 생겨나고 있기도 한데요. 그동안 개별적인 이슈들이나 기술 내용에 대해 다루었었는데 오늘은 챗GPT 등장 이후에 2년 반의 시간, 현재까지의 AI 기술과 산업, 트렌드 전체를 총정리하면서 미래를 한번 조망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참고한 책은 비전공자도 이해할 수 있는 챗GPT라는 책인데요. 이 제목은 비전공자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AI 분야 관련 기술적인 깊이가 상당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초거대 AI 모델의 작동 원리부터 AI 시대를 지탱하는 반도체 기술, 그리고 글로벌 경쟁 현황까지 엔지니어적인 관점에서 심층적인 내용들을 비전공자도 이해할 수 있게 풀어낸 점이 큰 특징인데요. 엔지니어로서 오랜 경험을 쌓아오신 박상길 저자님께서 이미 유사한 이름인 비전공자도 이해할 수 있는 AI 지식이라는 베스트셀러를 내셨고 차기작으로 나온 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AI 변화를 따라가기 버겁다거나 놓치기 쉬운 개념 등을 정리하는 데 좋을 것 같고요. 비전공자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챗GPT 활용해서 더 나아가 AI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법에 대해 저자의 설명과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한번 가보시죠. AI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가 있죠. 바로 초거대 언어 모델, 줄여서 LLM입니다. 쉽게 말해 엄청나게 큰 규모의 AI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쓰는 챗GPT 같은 서비스들이 바로 이 LLM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들의 덩치가 얼마나 커졌냐라면 초창기 GPT-1 모델이 매개 변수가 약 1억 개 정도였는데 불과 몇 년 만에 GPT-3는 1750억 개, 그리고 GPT-4는 추정치로 무려 1조 8천억 개까지 커졌습니다. 매개 변수 1750억 개는 인간 두뇌의 뉴런 개수보다도 많다고 하죠. 신기한 건 이렇게 모델이 크면 클수록 성능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진다는 건데요. 오픈AI는 이 현상을 신경망 스케일링 법칙으로 제시하기도 했죠. 마치 동물이 덩치가 커질수록 에너지 효율이 좋아지는 클라이버 법칙처럼 AI 모델도 덩치가 커지면서 이전에 없던 능력, 그러니까 가르쳐주지 않은 것도 척척 해내는 창발성 같은 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모델이 일정 크기 이상이 되면 없던 기능까지 갑자기 나타나는 현상이죠. 연구자들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라고 하는데요. LLM이 문장을 만드는 방법은 매우 직관적이면서 재밌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다음에 올 단어를 예측하는 겁니다. 오늘 날씨가 참이라고 하면 뒤에 좋다, 덥다, 춥다 같은 단어 중에 어떤 단어가 올 확률이 제일 높을까? 이걸 계산해가지고 가장 확률 높은 단어를 뱉어내는 거죠. 이게 언어 모델의 기본적인 작동 방식이고 수많은 문장을 학습하면서 이런 확률 패턴을 익히는 건데요. 그래서 일부 연구자들은 LLM을 확률적 앵무새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의미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통계적으로 그럴듯한 단어를 뱉어낸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바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건데요. AI가 사실이 아닌 정보를 진짜처럼 말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세종대왕의 맥북 던짐 사건에 대해 알려줘 라고 물으면 AI는 진짜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그럴듯한 이야기를 지어내는 케이스가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진 할루시네이션이죠. 이 할루시네이션은 마치 흐릿한 기억으로 꿈을 꾸는 것이라고 저자는 비유했는데요. 학습 데이터가 너무 방대해서 압축된 형태로 저장되다 보니까 답변을 만들어낼 때 정보 손실이나 왜곡이 발생한다는 거죠. 마치 고화질 사진을 너무 압축하면은 이 이미지가 깨지는 블러리 JPEG과 같다고 일찍이 SF 소설계의 거장 테드 창이 AI의 현모습에 대해 비판적으로 말한 적도 있죠. 이 할루시네이션은 문제점이기도 하지만 소설이나 창작 글쓰기에서는 오히려 필요한 특징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 할루시네이션 문제는 AI 연구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계속 연구되고 있죠. 이런 LLM이 어떻게 언어를 이해하고 할루시네이션 같은 문제도 줄이면서 점점 더 똑똑해질까요? AI의 머릿속을 살짝 들여다보면요. 컴퓨터는 0과 1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언어를 계산하려면 숫자로 바꿔야 하는데요. 단어나 문장의 특징을 숫자로 표현하는 거를 임베딩이라고 하는데 마치 색깔을 빨강, 초록, 파랑 세 가지 색의 섞임 정도로서 숫자로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변환된 숫자를 벡터라고 부르는데 이 벡터의 단어의 의미나 관계 정보가 담기게 됩니다.
실제 LLM에서는 수천 개 이상의 특징을 사용해서 오픈AI 임베딩 API는 3072차원 벡터를 사용하기도 하죠. 그리고 문장을 의미 있는 최소 단위로 쪼개는 걸 토큰이라고 하는데요. AI는 이렇게 숫자로 바뀐 토큰들을 가지고 계산하는 겁니다. 토큰 하나가 수천 개의 숫자로 표현되는 거죠. AI가 문맥을 파악하는 핵심 기술 중 하나가 어텐션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마치 영어 문장을 번역할 때 중요한 단어에 형광펜으로 밑줄 긋는 것처럼 문장에서 중요한 단어에 더 집중하고 가중치를 주는 방식입니다. 이 어텐션의 동작 방식은 무언가를 검색하는 거에 비유할 수가 있는데 찾고자 하는 정보 목록, 그리고 실제 내용을 가지고 관련 있는 내용을 찾는 과정과 유사한데요. 이 어텐션 기술이 발전하면서 트랜스포머라는 혁신적인 AI 모델 구조가 나왔고 이게 바로 지금 LLM의 근간이 되고 있는데요. 트랜스포머는 이전 모델들이 복잡한 구성을 한 것과는 다르게 오로지 어텐션만으로 모델을 구성했음에도 특히 긴 문장에서 단어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는 걸 증명했죠. 또한 트랜스포머 모델이 답변을 생성할 때는 이전까지의 대화 내용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이때 KV 캐시라는 기술이 사용됩니다. 이전 계산 결과인 키와 밸류 값을 저장해 두고 다음 토큰을 생성할 때 재활용하는 방식인데요. 마치 덧셈할 때 이전까지 더한 값을 기억해 두고 다음 숫자만 더하는 것처럼 KV 캐시를 사용하면 불필요한 계산을 줄여서 답변 생성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트랜스포머 모델은 하나의 어텐션만 쓰는 게 아니라 멀티 헤드 어텐션이라고 해서 여러 개의 어텐션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답변을 생성할 때 뒤에 나올 단어는 보지 못하도록 마스킹 기술을 적용하는 등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쳐 답변을 만들어냅니다. LLM이 복잡한 문제를 풀 때 그냥 답만 내놓으면 우리가 그 과정을 알 수 없고 틀릴 확률도 높은데요. 이때 Chain of Thought, 생각의 사슬이라는 기법이 사용되기도 하죠. AI에게 문제를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생각하고 풀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이 놀랍게도 질문 끝에 자, 단계별로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같은 간단한 문구만 추가를 해도 AI가 훨씬 정확하게 답을 찾아내죠. AI가 단순 암기 수준을 넘어서 스스로 추론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중요한 신호로도 받아들여지는데 특히 수학 문제나 복잡한 논리 추론에서 효과적입니다. 여기에 최근 할루시네이션 문제를 줄이고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RAG 기술도 중요합니다. 이건 AI 모델 외부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나 검색 엔진에서 관련 정보를 찾아서 그 정보를 바탕으로 AI가 답변을 생성하도록 하는 방식인데요. 마치 AI에게 참고 자료를 던져주고 답을 쓰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AI가 사실에 기반한 답변을 할 확률이 훨씬 높아지죠. 특히 실시간 정보가 중요한 분야나 기업 내부 기밀 정보처럼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데이터를 활용할 때 아주 유용하죠. 구글 검색 엔진과 달리 키워드 매칭이 아니라 의미가 비슷한 문서를 찾아주는 의미론적 검색이 가능한 벡터 데이터베이스가 RAG 구현에 주로 사용됩니다. 이런 RAG 구현을 돕는 랭체인 같은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도 인기를 얻고 있죠. 이런 똑똑한 AI 모델을 만들고 굴리려면 엄청난 자원이 필요한데요. 바로 반도체이죠. 19세기 미국 골드러시 때 정작 금을 캔 사람보다 금 캐는 도구나 청바지를 판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었던 것처럼 지금 AI 시대의 청바지 회사가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AI 학습과 실행에 필수적인 GPU, 그래픽 처리 장치를 만들죠. 이 GPU는 원래 게임 그래픽 처리를 위해서 수천 개의 코어로 병렬 계산을 빠르게 하는 장치인데 이게 AI 연산에 딱 맞았던 거죠. 엔비디아는 쿠다라는 자체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구축해서 다른 회사들이 쉽게 GPU를 활용하도록 만들었고요. 이게 엄청난 성공 요인이 됐습니다. 연구자들이 AI 연구에 GPU를 도입하면서 수십 배 빨라졌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너나 할 것 없이 엔비디아 GPU를 찾게 된 거죠. LLM 같은 초거대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실행하려면 GPU 한두 장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수백 수천 개, 많게는 수만 장의 GPU를 연결해서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처럼 사용하는데요. 이걸 AI 학습 추론 인프라 또는 데이터 센터라고 부르죠. 메타는 자사 LLM 학습에 16,000장의 GPU 클러스터를 사용했다고 밝히기도 했고 모델이 워낙 크다 보니까 GPU 여러 대의 모델을 나눠 담거나 계산 과정을 여러 GPU가 순서대로 처리하도록 하는 복잡한 기술들이 사용되는 거죠. 일론 머스크는 20만 개의 GPU로 세계 최대 AI 슈퍼컴퓨터 콜로서스를 단 4개월 만에 구축하면서 AI 인프라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AI 모델 덩치가 커지면서 일반 D램 메모리로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속도에 한계가 생겼는데 이때 등장한 게 바로 HBM 고대역폭 메모리죠. 칩을 수직으로 쌓아 올려 마치 창고와 공장 사이의 도로를 수십 군데 놓은 것처럼 기존 메모리보다 데이터를 훨씬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죠. 초당 수테라바이트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기업 SK하이닉스가 이 HBM을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고 엔비디아에 독점 공급을 하고 있죠. 엔비디아가 팔릴 때마다 SK하이닉스 매출도 함께 늘면서 D램 분야에서 처음으로 삼성전자를 상대로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독보적이지만 AI 연산에 특화된 인공지능 가속기 또는 NPU를 만드는 다양한 회사들이 엔비디아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구글의 TPU, 그리고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자체 AI 칩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GPU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비용을 절감하려는 목적이 크죠. 그 외에도 그록은 일반 PC 메모리보다 훨씬 빠른 SRAM이라는 메모리를 사용해서 LLM 추론 속도를 극단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고 있고요. 세레브라스는 웨이퍼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칩으로 만들어서 단일 칩으로 세계 최고 성능을 자랑합니다. 거기다가 텐스토렌트는 AMD CPU 개발을 이끌었던 반도체의 신, 짐 켈러가 이끄는 회사로 저렴한 가격의 AI 가속기를 오픈소스로 제공해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주목할 만한 AI 가속기 스타트업들이 있죠. 퓨리오사 AI는 AMD와 삼성전자 출신 전문가들이 설립한 회사로 LLM 추론에 최적화된 레니게이드 칩을 개발했고 엔비디아 H백과 유사한 HBM을 사용하면서도 자체 아키텍처를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죠. 또 하이퍼엑셀은 카이스트 교수, 삼성전자 전문가가 함께 창업을 했고 AI 연산과 메모리 사이의 효율성 균형에 초점을 맞춘 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으로 양자화를 지원하면서 LLM 처리 속도를 높이는 기술을 가지고 있죠. 이 회사들은 엔비디아 독점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 AI 칩 경쟁에서 주목할 만한 소식도 있죠. 바로 중국의 스타트업 딥시크가 최근 고성능 LLM인 딥시크 R1을 공개하면서 엔비디아의 최상급 칩을 적게 사용하거나 심지어 진정한 최고 사양 칩 없이도 최고 수준의 성능을 달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소프트웨어와 아키텍처 최적화를 통해서 하드웨어 제약을 극복하려는 시도로 엔비디아 중심의 AI 칩 시장 경쟁 구도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I 기술 발전은 정말 빠르고 놀랍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죠. AI 모델을 학습하고 돌리는데 엄청난 에너지와 비용이 들고 데이터에 편향이 있으면 AI도 편향된 결과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학습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되거나 오용될 가능성도 있죠. 국내에서도 AI 챗봇이 사용자 카톡 대화 내용을 학습했다가 문제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딥페이크나 가짜뉴스처럼 악용될 수도 있죠. 이런 기술 발전이 우리 일자리를 빼앗아 갈 거야 하고 걱정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과거 산업혁명 때 기계에 부수던 러다이트 운동처럼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 기술 발전은 사라지는 일자리보다 훨씬 더 많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왔긴 했는데요. 마차가 사라지고 자동차가 등장하면서 운전사, 정비사 같은 직업이 새로 생긴 것처럼요. 결국 AI는 강력한 도구라는 점에서 저자는 주목을 했는데요. 번역기 있다고 영어 공부 안 하는 게 아니라 번역기를 활용해서 내 영어 실력을 높이는 것처럼 기술에 무조건 의존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은 우리 삶을 바꾸지만 그 변화를 어떻게 만들지는 결국 우리 인간의 몫이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건 AI 자체보다 AI를 어떻게 이해하고 잘 활용하냐는 거라고 저자는 주장을 하는데요. 하지만 AI는 완벽하지 않고 특히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설명하기 어려운 블랙박스 특성은 의료나 법률, 군사 분야 적용 시에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명 가능한 AI, XAI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죠. 또한 데이터 편향 문제나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 윤리적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LLM이 왜 강한지, LLM이 언어를 처리하는 심층 원리부터 다양한 AI 가속기 회사들의 도전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복잡성까지, 그리고 우리 삶에 미칠 영향까지 정말 다양한 AI 트렌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이 모든 내용들이 비전공자도 이해할 수 있는 챗GPT에서 이렇게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AI 시대에 맞추어서 필수적으로 이해해야 할 포인트와 트렌드에 대해 잘 정리해 주셔서 해당 책에서 나온 내용들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책은 AI가 궁금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던 비전공자 분들을 위해서 정말 친절하고 쉽게 쓰여 있거든요.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린 내용 외에도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계산 방식의 비밀, LLM 모델 최적화 기법들, 글로벌 기업들의 더 상세한 경쟁 전략들, 그리고 복잡한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플레이어들, AI가 던지는 철학적인 질문들까지 오늘 영상에서 다 담지 못한
흥미롭고 유익한 내용들이 가득 담겨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AI는 더 이상 먼 미래 기술이 아니라 바로 우리 눈앞에 현실이 됐습니다.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뒤처지지 않고 기회를 잡고 싶으신 분들이라던가 세상이 뭔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AI 관련한 파악이 쉽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주변 지인분들께 가볍게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리면 정말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에러였습니다.